첫 책을 냈는데 내 통장에 딱 꽂힌 인세를 보니까 한 달치 월급보단 조금 많고 두 달치 월급보단 적은 거야. 그 정도 연차가 되니까 실력만으로는 안 되더라고. 해야 되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6개월 동안 수도 없이 2편 직장생활과 책쓰기 과정 이야기입니다. 유통 MD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경험을 해봤는데 패션에 민감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일 자체는 적성에 맞지는 않았거든. 전공이 뭐였죠? 나 전파공학과. 전파공학과. 전혀 안 어울리지. 과 동기들이나 친구들 뭐 삼성 가거나 해가지고 일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그 일은 도무지 안 맞겠더라고. 전공을 살리는 거는. 그 전공 자체도 재미가 없었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패션 MD라는 일 자체는 막 크게 흥미는 없었는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거, 사람 만나는 재미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이직을 하게 된 거지? 오프라인 유통으로 처음 시작을 했었고 고객들이 다 인터넷 쇼핑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온라인 쪽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고객 응대도 해보고 반응도 보고 막 하는데 그때 한 점포에서 지나가는 아주머니 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딸한테 아울렛 가서 쇼핑하자 그랬더니 딸이 엄마 요새 누가 저기 매장 가서 옷 사냐고 인터넷이 훨씬 싸고 편리한데 막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들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 산업 자체가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서 나도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변화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합격을 하게 됐지. 어떻게 이직 기회가 오게 된 거지? 같은 부서에 있던 동료가 먼저 온라인 회사로 이직을 했어. 내가 있던 회사보다 좀 근무 환경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지원을 했었어 처음에. 근데 아무래도 내가 온라인 경력이 없던 상태다 보니까 떨어졌어. 다른 온라인 회사도 지원을 했었는데 최종 면접까지 가가지고 다 떨어지더라고. 6개월 정도 좀 계속 탈락을 했었어. 아, 힘든가라고 이렇게 약간 포기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내가 처음 지원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야. 새로운 부서가 신설이 되는데, 내 경력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인재풀로 나를 관리를 하고 있었고, 이 포지션에 맞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하는데 이직 의사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거 따로 연락이 왔네.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면접을 받고 디렉터로 계시던 분이 한 달 넘게 한 수십 명을 떨어뜨렸대. 굉장히 기준이 높은 분이라서 내가 이제 면접을 봤는데 1호로 이제 합류를 하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6개월 동안 수도 없이 떨어져 보고 자기 정리를 계속 해보면서 좀 나를 피드백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전 회사에서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었길래 인상적이었다고 얘기했던 거지? 백화점 플로어 매니저로 시작을 해서 본사 매입부에서 바잉 MD를 했었지. 바잉 MD. 미친 듯이 일했던 적들이 있었거든. 그 당시에는 정말 퇴사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순간들이 좋은 성과를 만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어필을 했던 게 인상적이었나 봐. 대형 점포 혼자 관리하면서 뭐 영업이익 막 20억 넘게 개선했던 거. 굉장히 A급 업체에 한 달 내내 찾아가가지고 막 미팅 성사시키고 뭐 계약까지 성사시키고 뭐 이런 어떤 경험들. 그럼 내가 처절하게 일하면서 이뤘던 성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주요했던 것 같아. 네, 이렇게 밥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내가 직접 한 잡곡밥. 진짜? 맛이 없어도 건강한 거니까. 얼마 전에 와우. 하나로마트가 있더라고. 한 12분 거리에. 그래요? 가깝구나. 그 택배도 여기까지 안 와.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선배들 보면서 저 사람이 곧 나의 미래인데 그러니까 30대를 계속 소명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 강점이 뭔지도 물어보고 이런 답변이 오는 거야. 너는 말을 참 따뜻하게 한다. 되게 경청을 잘한다. 네가 쓴 걸 보고 내가 되게 감동받은 적이 있다. 이걸 한 단어로 합치면 소통인 거야. 내가 이과, 공대, 군대, 유통 해왔던 것이 이런 커리어를 쌓아왔는데 전혀 또 약간 다른 컨셉이네. 특히 나는 글을 보고 감동받았다는 거에 가슴이 좀 뛰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막 학원도 다니고 글도 글 쓰는 써보고 학원?
그런 그다음에 게 또 있구나. 뭐 언론사에 기고도 해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원고료도 받아보고 이제 아예 글을 쓰는 전문 부서로 이동을 해야겠다. 그리고 홍보실 지원을 해가지고 그렇구나. 이동을 했었고 뭐 전혀 다른 커리어였지. 굉장히 감성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원했는데 회사는 굉장히 딱 정보 정보 중심의 중심이니까. 이성적인 소통을 잘해야 된 곳이다 보니까 그럼 얼마 정도 육아를 썼는데? 6개월 썼어. 6개월 만에 책을 한 권 낸 거네. 맞아. 낮에는 애 돌보고 밤에는 글 쓰고 막 치열하게 처절하게 썼지 그때는. 하루에 한 8시간씩 막 글 쓰고. 아 그래? 음. 그래서 계속 일단 한 권이 나온 거네. 맞아. 야. 그때는 절박했어 뭔가. 이 기간 안에 뭔가를 해내야 된다. 그치. 그런 게 있었구나. 책이 딱 나오면 인생이 역전될 줄 알았어. 회사 딱 그만두고 전업작가로 살아야지. 완전히 순진한 생각을 한 거야. 원고를 다 썼을 때는 계약이 잘 되지가 않았어. 1000군데 가까이 투고를 했어. 한 2군데에서 딱 연락이 왔는데 둘 다 이름 없는 출판사였어. 그래도 내가 좀 들어본 출판사에서 뭔가 책이 나왔으면 싶은 거야. 기회를 날렸지 사실은. 그거를 이제 브런치에다가 올리기 시작했어. 아, 출판이 안 된 상태에서 브런치 올리는 거구나. 나와 같은 30대들한테 좀 되게 용기를 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제 브런치에다가 그대로 공개를 했는데 반응이 괜찮았어. 그래서 막 구독자도 늘고 거기 댓글도 달리고 좋아요도 늘리고 막 이러면서 한 1년 정도 숙성 시간이 필요했더라고 나한테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재편집을 했어. 아, 반응이 좋았던 거를 반영을 한 거구나. 순서도 재배치를 하고 제목이랑 목차 이런 것도 다 수정을 해서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재투고를 했더니 그때 한 7군데에서 연락이 왔고 그렇구나. 그 중에 제일 잘 나갔던 출판사랑 이제 계약을 거기 했어. 어디였지? 웨일북. 맞아. 웨일본 맞아. 그때 이제 90년생이 온다로 되게 핫했는데 내 책의 어떤 컨셉이 80년생이 온다 그런 컨셉이었다. 조건이나 이런 거는 작가마다 다를 거 아니야. 진짜 엄청 유명한 작가 아닌 이상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제 출판이 됐는데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고 4쇄까지 찍은 거야. 5쇄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명 작가가 첫 책을 냈는데 그렇게 나오기가 진짜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회사 그만둘 때가 됐나 했는데 내 통장에 딱 꽂힌 인세를 보니까 한 달치 월급보단 조금 많고 2달치 월급보단 적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4쇄까지 나온 전체를 그렇지. 전체. 때? 그게 책이 나오기까지 한 2년이 걸렸는데 야, 이거 진짜 2년치 연봉이 월급이었던 거지.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내 그때 현실을 이제 직시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일을 더 열심히 했어. 이 회사 일에 되게 열심히 하겠구나. 감사하게 됐고 그런데도 또 책을 썼잖아. 최소 10권은 써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 처음부터. 무식한 공대생이 쓴 책을 누가 볼 거 아니야. 발전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 강백호처럼. 그러니까 내 캐릭터 자체를 강백호라고 설정을 한 거야. 첫 책도 어설프게 쓰면 가볍게. 쓸수록 나중에 내가 발전되는 게 더 잘 보일 테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좀 없어졌어. 너무 처음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은 그렇지. 전진하는 거네. 처음에는 전업작가가 꿈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한민국에 10명도 안 된대. 그래? 순수하게 글로만 사람? 먹고 산 사람은 그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글 쓰는 사람으로 살겠다. 직장 다니면서 책도 한 3권 정도를 써보고 했는데 퇴직을 해야겠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거지. 그 정도 연차가 되니까 실력만으로는 안 되더라고. 정치를 해야 되는 정치. 그 연차가 돼버린 거야. 난 사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거든. 잘 하지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는 실력으로 이걸 극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만 열심히 한 거야. 그 성과로 증명해야겠다 해서 되게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승진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피드백이 리더십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정량평가로는 깔 수가 없는데 정성평가는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 그게 제일 애매해. 리더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아, 회사 생활이 나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 그다가 이제 마흔이 딱 되니까 아, 이대로는 더 있다가는 못 벗어나겠다, 이 생활에서. 해서 이제 아내하고도 얘기를 했지. 근데 아내가 고맙게도 당신이 고생했으니까 자기가 돈 벌 테니까 아, 그래? 하고 싶은 글을 써봐라. 그게 뭐 있어야 이렇게 그만둘 수 얘기를 있지. 해주더라고. 보험을 다 해야 그랬어. 아, 종신보험까지.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총알은 마련을 해놓고 그만두어야지 내가 1년 후에 뭔가 다시 재취업을 하더라도 뭔가 안정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야. 1년에서 2년 사이 조금 버틸 자금이 마련이 된 거야. 그럼 퇴직금도 다 생활비로 쓴 거구나. 그렇지.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마음껏 사실은 생활을 해본 거야. 내가 해보고 싶었던 막 글도 써보고 안 써봤던 소설도 써보고 그렇게 난 되게 행복하게 살았었지. 근데 내가 이게 나와서 한 1년 넘게 프리랜서로 지내다 보니까 정치도 실력이다. 정치도 실력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 직장 생활 한다고 해서 뭐 월급의 노예니 뭐 그 안에 안주하고 있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 근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버티는 힘이 있는 사람들만이 버틸 수 있다. 아, 그렇구나. 그게 실력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환경 자체도 그냥 일반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그치. 상황이니까 그거마저 버티는 것도 실력인 거네. 강원도 홍천을 다녀왔는데 인터뷰한 분이 나와 잘 맞는 직무로 사내 이동도 해보고 투직도 해보고 이직도 해보고 그리고 퇴직도 하고 책도 출간했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인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중간중간 얘기해 줬는데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내가 회사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혹시 퇴직을 준비하거나 또 다른 잡을 찾고 있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나갈지를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컨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